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 간 회동에 대해서도 고무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는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한국의 외교 안보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한국 정부 결정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오는 23일 종료를 앞두고 이뤄진 연쇄회동이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협정의 주제들에 대해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특히 최근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후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 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 한국에 모두 유익하며 종료 결정을 재고하길 원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 규제를 해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는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입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을 언급하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ery encouraged while we were there to note that President Moon and Prime Minister Abe had the opportunity to talk. And that's an encouraging sign as we watch the relationship improve and continue to get better. 스틸웰 차관보는 특히 한국 당국자들에게 한일 관계는 기본적으로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미국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압박에 반응하고 있다며 신중한 추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경험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차이는 대북 압박에 대한 반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압박에 큰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간은 미국의 편일 수 있다는 겁니다. He does respond, I think, largely to pressure. I think that we now have a track record of him responding to the more pressure, the more the North Koreans seem to respond. 리퍼트 전 대사는 다만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언급하며 압박은 자칫 미국을 본질적으로 더 위험한 정책적 선택지로 내몰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김정은 위원장이 압박에 반응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딱히 더 좋은 방안이 없는 상태에선 압박을 조금 더 가하는 건 나쁜 방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압박은 협상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Yes, Pyongyang responds to pressure. Kim Jong-un also believes in pressure. So I think, in absent a better idea, a little more pressure is not a bad idea. 스티븐스 전 대사는 그러나 부시 행정부 당시 6자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나왔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해서라기보다 중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인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수십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상황이 쉽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코너에 몰린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Kim Jong-un, because he has given an end of the year deadline for the end of this year for the U.S. to change our approach, but also President Trump has also backed himself into a corner because he has already touted North Korea as a foreign policy success because North Korea has not done ICBM testing or nuclear testing. 정박 석좌는 그러면서 미북 양측이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모두에게 최악인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문제는 주변국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러시아 에너지 안보 연구소가 주최하는 비확산 회의에 미국과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의 북핵 관련 당국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7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방러 기간 열리는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도 참관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안보 연구소가 주최하는 비확산 회의는 비확산 분야 민관 학계 인사가 모이는 반관반민 성격의 1.5트랙 행사로 북한의 조철수 외무성 미국 국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미국의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 특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미북 간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며 일본과 중국도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당국자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공지능 AI 기술의 무기 전용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전략적 안정성과 핵 위험성에 대한 AI 영향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AI 기술을 무기 체계에 통합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이버 공격 역량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AI 기술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펼쳐 미국의 핵 지휘 통제 통신 체계를 무력화하고 무인 항공기와 무인 잠수정 등 AI 로봇 기술 개발을 통한 핵무기 운반 체계 다변화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방어에 초점을 둔 대부분 국가의 군사 분야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는 달리 북한은 공격에 무게를 두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북한이 향후 관련 분야에 큰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는 수백 배 차이가 나는데요. 하지만 햄버거 값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서민들이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가 북한에서는 너무 비싸 상류층만이 즐기는 음식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의 도쿄무역관은 최근 북한의 외식산업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햄버거가 평양의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싱가포르 사업가가 점포수를 30개로 늘리면서 배달 서비스까지 이뤄지고 있고 가족과 젊은 연인들을 중심으로 매주 300에서 500명이 찾는 햄버거 가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즉 속성 음식 햄버거는 서민층이 즐겨 찾는 음식인데 북한에선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 평양에서 햄버거를 파는 삼태성과 2017년 평양 여명거리에 개업한 그린 리프 커피숍은 소고기 햄버거를 $2, 치즈와 베이컨을 넣은 버거는 $4에 파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업체인 맥도널드 매장에서도 치즈버거는 $2, 대표 메뉴인 빅맥은 $4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해 20조 5천억 달러, 국제사회가 추산하는 북한의 GDP 300에서 400억 달러와 거의 600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햄버거 가격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제롬 소바조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햄버거가 북한에서 상류층만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됐다는 게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It's interesting. American products that are considered really middle class at home in the US sometimes come out luxury abroad. 소바주 전 소장은 서양 음식 매장이 북한에 증가한다는 건 시장 확산 차원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북한 내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한 북한 석탄의 밀수출에 영국 선박이 사용됐다고 영국의 싱크탱크 합동군사연구소 루시가 밝혔습니다. 루시는 최근 발표한 영국 회사를 사용한 북한 석탄 밀수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기반을 둔 웨이하이 월드시핑 운송 등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선박 6척을 동원해 북한산 석탄 수출에 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선박 6척 중에 4척은 영국 선박이었으며 이 가운데 럭키스타호는 런던에 기반한 회사의 소유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동맹국인 영국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면제 인정을 받은 인도적 지원과 물품 제공의 전달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대북 지원 관련 단체들의 법률적 확실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